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최근에 이제 새 정부 들어오고 나서 여러 가지 시장의 변화도 있었고, 또 미국이나 이런 글로벌한 국제적인 이런 변동성이라고 할까요? 변화도 많고, 그래서 정말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시기였다도 맞고, 또 상반기에 비하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희망이 좀 많았다, 희망이 생기고 있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의 이런 이제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변화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6년은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편인데, 관세 협상도 끝나고 또 미국의 어떤 좀 전향적인 어떤 태도 변화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우리나라에 좋은 시그널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고, 그래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나을 것 같다, 바닥은 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요즘에 환율이 좀 많이 오르고, 지난 한 주 보면 미국의 이런 상황들 보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마지막이죠. 12월 마지막 FOMC 회의에 금리를 내릴 거다 오를 거다 이래서 주식시장은 하루는 폭락하고 하루는 다시 폭등하고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인 것도 맞는데,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단기 단타 투자죠. 이런 어떤 투자도 하실 수 있지만, 저희 같은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변화에 일일비비 하시는 것보다는 큰 흐름을 좀 보시면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언론 기사, 신문, 방송, 유튜브 이런 기사에 많이 흔들리시고, 또 걱정도 많이 하고, 우려라고 하면 우려죠. 그러면서 좌고우면하는 이런 상황도 많이 벌어집니다. 많이 벌어지는데, 1년에 이제 저희 투자자들을 제가 요즘에 많이 만나고 이렇게 있지만, 그 투자자분한테 여쭤봅니다. 언제 사셔서 지금까지 얼마나 되셨는지 항상 여쭤보는데, 그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요즘엔 드리고 있어요. 특히 내년도 상황으로 보면 올해보다 분명히 경제 성장률도 나아질 것 같고, 물론 환율이 많이 올라서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11월 달 우리나라 금통위죠. 금통위 쪽에서 금리를 내릴 거야 말 거야 하는데 내리긴 좀 어려운 상황 같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내린다 쪽에 제가 지난 주말까지 느끼는 거는 100% 가까운 비율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본 겁니다. 국채시장, 단기자금, 거기에 물가나 고용,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금리를 내려줄 것 같다, 내릴 것 같다라는 쪽이 아무래도 좀 우세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 환율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물가도 많이 올라 있고, 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도 분명한 것 같고, 또 경기 상황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쁜 쪽으로 가고 있진 않다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내년도 정부가 확장 재정을 해서 예산을 늘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민간 투자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질 것 같다 라는 쪽에 기대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21년이죠. 2021년부터 22년, 23년, 그리고 24년, 25년, 올해까지 사실은 건설 관련한 요즘 PF 시장이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쪽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그 경제,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너무 시장이 어렵다라는 건 현실적인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다행히, 정말 다행히 대기업들이 특히 삼성이나 SK나 이런 반도체 이런 데 투자하시는 기업들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민간에서 투자를 시작했다. 실질적으로 평택 같은 경우는 삼성은 이미 내년도 투자 계획이나 오파가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쪽에서 보면 온기가 분명히 빨리빨리 올 겁니다. 왜? 세금으로 하는 정책하고 민간하고는 속도가 좀 다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빨리 또 체감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 부분에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2% 이상은 또 달성할 수 있는 좀 좋은 쪽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2% 이상은 넘을 것 같다. 다행히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어찌 보면 내부적인 요인이죠. 뭐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이런 방향성이나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 많이 거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 투자자들은 이미 좀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26년 내년 하반기에는 좋은 시장 분위기도 또 충분히 느끼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부동산은 복합적인 영향을 분명히 시장에 반영을 하고서 반응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대출이 막혔다고 하죠. 지난주 뭐 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일단은 중단했다는 기사가 이제 나와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면 4대 은행이죠. 4대 은행 1금융권에서 가계 대출이 33% 정도 초과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말에 대출이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대출을 받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되고,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 우리 부동산 가격, 특히 주택 쪽에 아파트나 이런 주택 쪽의 가격들이 정말 이게 부채로 쌓아 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주식 시장으로 보면 외국계 자금이나 진정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식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대출을 받아서 신용으로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 가격을 올리고 있는, 그래서 모래성 같은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를 잠깐 해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가계부채나 이런 대출로 이뤄낸 모래성 같은 시장 상황이 언제 또 한꺼번에 무너질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도 좀 되고, 또 하나는 공급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공급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서울 쪽이죠. 서울 쪽에 특히나 이런 중심지 쪽,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똘똘한 지역들 위주로 공급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공급에 대한 선호도, 그 지역들에는 선호도가 높은데 공급은 안 된다고 하니 또 주변에서 워낙 이 부추기는 것도 많죠. 예, 유튜브뿐만 아니고 언론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 불안하신 거예요. 불안하셔서 지금 이제 투자에 대한 이런 갈증을 또 채워주지를 못하니까 그게 또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뭐 부작용이라고 하면 부작용이겠죠.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 보면 걱정스럽습니다. 주택 부분은 그렇습니다. 걱정도 되고, 내년도 지금 이번 여당이죠. 지금
여당에서는 세제 개편안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우리 국민들은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다는 막연한 우려와 걱정 때문에 무모한 또 투자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라는 또 저는 사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는 가격 메리트입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더라도 오를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느 일정 구간에서는 반드시 조정은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도 좀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항상 드리는데, 지금 주택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가격대의 시장은 아니다 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조정을 한번 거치고 가야 되는 시장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나 또 내 1가구 1주택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갈아타기를 하시든 주택 구입을 하시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어찌됐건 인플레이션이나 또 돈의 가치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면 오르긴 할 겁니다. 가격이 오르긴 할 거기 때문에 자산을 들고 계시는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 지금 상황에서 다 해당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있어요. 복잡하죠. 복잡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내년도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또 오늘은 좀 분위기도 좀 바꿔봤어요. 단순히 지금 빌딩 시장이 뭐 거래가 얼마가 되고 또 주택 시장이 거래가 얼마가 되고 이런 걸 전달해 드린 것보다는 연말에 지금 남은 한 달 정도는 내년도 시장을 좀 전망하는 쪽에서 정보 전달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또 2025년 남은 한 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